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생성해서 이재명 도지사 PR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 대선 여론조사해서 평소에 6%, 5%, 7%였다가 9%로 급상승을 했죠. 언론이 분석하기로는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2018년도에 있었던 김부선 사건, 난리 법석을 폈죠. 이 사건이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이재명에 대한 선명성이 좀 부각됐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했던 많은 업무 추진들, 일들,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지지율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야. 원인이. 첫째,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 폈던 이재명이 나쁜 놈이다, 폐륜하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재명이를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일을 너무 잘한다. 성남시장 때처럼. 그런 일 잘하는 이재명에 대한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야. 저는 그래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재명이 일 잘하는 걸 누가 알려줬을까? 이재명이 알려줬을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SNS를 통해서 실시간 양방향 라이브 토론에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고, 근데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이런 걸 시청하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많지 않아요. 다들 직장에 일하고 정신없잖아요.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가 갈려 있는 국민들만 또 그걸 시청하다 보니까 100명 또는 1000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려주든지, 이재명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의 그 진정성을 믿는 군소, 언론 기관들이 이재명의 그런 일 추진, 그 다음에 독특한 일 처리,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밀접한 이런 업무 처리를 언론사들이 알아서 광고해 주는 거야. 홍보해 주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알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보호하는 방법. 자, SNS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고, 트위터나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을 좋아요, 공유하기를 하거나, 이재명 트위터에 가보면 정말 이재명 도지사가 한 일을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리트윗 해주는 거야. 자신의 트위터에. 그리고 팔로우들에게 공유도 해주고. 이러면 참 옛날 시대하고 다르게 이미 정보화 시대가 좋은 게 이 팔로워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리트윗 해줌으로써 이 정보 속도의 전파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나이 좀 드신 분들도 돈 안 들어.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자, 트위터에 가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인증만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전부 다 구글 체제, 구글이라는 이 거대 제국 안에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만 메일로 인증 받아 놓으면 다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까지. 하여튼 구글 대단한 기업입니다. 거대 공룡이죠. 자,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업무를 공유해주고 홍보해주면 이재명 도지사의 국정은 아니고 도정 지지도, 그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고민인 거는 우리 2019년이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를 버렸냐?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이재명 도지사를 정말 외면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2019년에 최대의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핵심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가지만 좀 부탁을 하려고 해요. 물론 보지는 않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물론 조국 수석이
조국 수석이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방송에서 선전해주는 바람에 이미지 세진이 좀 돼 있고, 뭐, 그다음에 북미 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 뭐, 김정은이가 남한을 방문한다는 약간 그런 예측 때문에 약간 호감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계속 이런 기조로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문재인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회복하고 지지율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뭐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만 말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부꾼들, 이내 장막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만 바뀌고 실제 그 정부 통치, 조직 체계는 하부 실무자들, 실제적으로 일 처리하는 애들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공무원을 자를 수는 없죠. 뭐 오늘 와갖고 자살소동하고 버린 애 있잖아요. 사무관. 얘도 뭐 이명박 정권에 임명된 애잖아요. 이런 애들을 자르라는 건 아니고 정무직들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에 의해서 임명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지난 정권에 임명된 애들, 이런 애들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무슨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선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인맥이라든가 어떤 인맥의 그 친소, 원근, 인맥이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인적 관계에 의해서 인선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체계가 좀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인해 장막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뭐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못한 건 아니에요. 잘했는데 논란이 많았죠. 의심도 많이 사고. 임종석 그 실장을 비롯해서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부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북 문제에 많이 지난 1년 워낙 북핵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이해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남북 문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남북 문제를 너무 많이 들었어. 처음에는 막 생경해, 신기하고 김정은이가 뒤뚱거리면서 38선 넘어오고 판문점 넘어오고 이게 막 신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막 만세도 부리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계속 남북 문제만 대화의 소재로 나오고 뉴스거리만 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남북 문제는 이제 약간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미 이제 많이 무르익어졌고 성과도 많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삼성과의 문제에서 좀 당당해져라. 두 번째,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부꾼들, 그리고 정부적 관계에 의해서 임명된 애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애들, 그리고 현 정권 하에서도 임명됐지만 문재인이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부꾼들에 의한 그 인맥에서 임명된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뭐 대외 해외 외교 관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해 주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 방에 달성할 수 있는 바로 이재명을 만나라 이겁니다. 좀 네 번째가 좀 허망한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자 간단하게 이 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좀 한번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후보할 때 후보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 딱히 없어. 물론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겠지만요. 인권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 마지막 비서. 그 이외에는 특별히 정치적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적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좀 어리버리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대부분 산적한 이 현안들을 해결할 정도의 어떤 강단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그 경선 후보 시절에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홍석현이를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장관을 좀 해달라고 집까지 찾아가지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나 좀 제 개인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뉴스로 보도되거나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까요? 좋은 눈으로 봤을까요? 자, 이상호 기자가 이 부분을 이미 뉴스에는 보도가 됐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삼성 문제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야. 신년회에서도 뭐 삼성그룹을 초청을 했고 뭐 잘해보겠다 하면서 언론들도 만나고 뭐 각종 뭐 유관기관들 단체장 그 간부들도 만나고 신년 할애식에 많은 그런 신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을 우리 국민들이 만났잖아요. 그 대통령들도 똑같이 뭐 신년이 되면은 뭐 머리 희끗희끗한 지난 정권의 뭐 대통령들 총리들 초청해가지고 뭐 언론의 의견을 듣느니만 이런 생쇼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거 들어갖고 뭐예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도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야. 뭐 이유가 있죠. 그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야. 왜? 우리만 문재인 정부의 나라가 아니니까 뭐 반대편 정파 애들도 부르고 뭐 언론들도 초청해서 들긴 들어야겠죠. 근데 고리타분한 그런 의식들을 계속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은 일반 개돼지 국민들, 이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문재인이가 뭐 소통 행보를 하고 있구나. 뭐 국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구나. 연병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단 하나 때문에 그런 진심성들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네? 문재인은 삼성한테는 아부 떨면서 이 위에 그 많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다시 말하면, 삼성한테는 그렇게 빌빌빌 대면서 다른 언론들이나 다른 기업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 유관단체 간부들, 임원들 만나고 하는 게 다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냥 가장 핵심적인 인물한테는 빌빌대는데, 그런 기존 대통령들도 다 했던 그런 의식들, 행사들 보면은, 그냥 눈 요깃거리 이외에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거야.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들. 그냥 그 비서관들이, 의전 비서관들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참석해서 써준 대본 그냥 양쪽 오른쪽 그 투명 아크릴팔 보면서 읽었다. 이 정도 의미밖에 없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성 문제에 대해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왜 홍석현이를 찾아가가지고 장관을 해달라 부탁까지 하고 촛불 국민들의 여문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이후에는 또 홍석현이를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미국 색사로 보내고 이 짓거리를 왜 하냐는 거죠. 그 뇌물 전달자한테 왜 그렇게 그 범죄자를 청와대 그 1급 보안시설에 들이고 이렇게 아부를 떠냐 이 말이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법 지켜라, 중소기업 오너들 만나가지고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냐고요. 앞뒤 행동이 안 맞는데 적폐에 본 거지. 노조도 못 만들게 하고 중소기업 탄압하고 이런 삼성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아부뜨는 장면을 보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냐고요. 오히려 이재용이 없을 때 삼성이 더 최대 매출 달성하고 더 잘 굴러갔다니까. 물론 오너라는 게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좀 앞뒤 안 맞고 좀 삼성만 앞에 서면 그렇게 약해진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좋아하죠. 부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깔끔하게 입고 이재용이 만나가지고 뭐 어떤 공장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기득권층 좀 있는 사람들 사회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애들은 문재인이가 조금 빨갱이는 아니구나 좌파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입맛을 맞춰줄 수는 있죠.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 엄청난 금융 이 주식시장 이런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방조한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 바르게 살아라 뭐 중소기업을 뭐 응원하겠다 이런 소리들이 좀 헛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자, 삼성 문제만 나오면 너무 큰 기대가 되는 것인가요? 그럼 첫 번째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안 할게요. 근데 두 번째, 자, 인해장만 좀 저기를 해달라. 자,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저도 부탁을 드리지만 반드시 유튜브 채널 개설하시고 트위터 개설하시고 페이스북 개설하시고 인스타그램 개설하십시오. 네. 그리고 블로그도 개설하시고 돈 하나도 안 드립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다음에 경기도 홈페이지 그 다음에 경기도 공식 유튜브 이재명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재명의 업무를 트위터에 올리시면 돼. 이렇게 함으로써 한 것도 기본 임무지만 두 번째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해줘야 돼.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김선 행정관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유튜브 검색하기, SNS 검색하기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지금은 뭐 여론의 소통 창구가 거의 SNS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압도적인 플랫폼 유튜브를 검색을 한다는 거죠. 김선 행정관이.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나름대로 걸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업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청와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명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단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김선 행정관을 졸라 씹었잖아요. 아직 1월달이 지금 며칠이 지났나요? 3일, 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김선 행정관이 청와대 라이브 쇼를 아직도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그런 여론이라든가 자기 김선 행정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론이라든가 인식이 어떤지를 자기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아부꾼들, 김선 행정관 제발 이 국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 대민 소통 창구인 이 김선 행정관 아부꾼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주변에 이제 워낙 대통령이라는 게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해주고 자기는 그냥 대동만 하면 돼. 정확한 가치관과 정확한 인식, 상황 파악 능력만 있다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서관들이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 방문해야 된다? 경남 김경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밑에 비서관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다 대본 다 짜오고 루트 다 짜오고 뭐 어디 방문해야 될 빵집, 서점 뭐 다 루트를 짜오고 뭐 그 서점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뭐 어떤 무슨 유적지 가면 유적지에 대한 정보 다 그 비서관들이 뽑아온단 말이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약간 똑똑만 하다면 그냥 넘겨보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면 가치관이 똑바로 박히고 자기가 강인한 의지, 추진력만 있으면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만 그 의지가 있고 좀 강력한 개혁 마인드만 있으면 주변의 야부꾼들 다 처단을 하고 자기가 좀 더 이재명처럼 트위터를 직접 자기가 가동을 해도 돼. 잠자기 전 한 30분만 투자하란 말이야. 굳이 뭐 비서관 애들이 A4 출력해온 거 그러니까 한번 걸러진 탈색된 국민의 의견을 듣지 말고 한번 다음에도 들어가 보고 노무현도 그거 했잖아. 노무현도 직접 다음에 댓글도 달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야 자기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하루 잠자기 전 30분만 다음이나 네이버 댓글 한번 보시라고
문재인을 졸라 깐 애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트위터 가가지고, 문재인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개인 트위터, 청와대 트위터 말고, 거기에 자기의 그 소위라든가,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도 좀 개설을 하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래서 걸러진, 아부꾼들에 의해서 한번 걸러진 문서만 보지 말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직접적인 창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경제에 집중하시라. 그러니까 남북 문제는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근데 이런 남북 문제라든가 해외 문제 이런 게 왜 합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의 그 교류관계, 우호관계, 우호관계 이런 걸 쌓는 이유가 뭐예요? 수출 잘하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지. 해외 순방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죠? 그 국무총리 이낙연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인기가 높은 이유가 그냥 나근나근 말 잘하는 건 있어. 근데 뭐 구지역 발생하고 뭐 살처분 잘하고 이런 자질구질한 일 잘했다고 그렇게 지지도 높은 거 보면 의아할 따름입니다. 자, 만약 이낙연 총리가 그 정도 지지율이 높으면 국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치야. 물론 가두기는 있어. 최저임금제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시간 조정 문제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 5일 할 때 엄청난 그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언론부터 해서 신문이 막 죽겠다고 난리 법석이었잖아. 그런 과도기가 있는 건 다 알아, 국민들이. 근데 실제적인 대처 방안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제에 집중하려면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불만인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 남북 문제. 물론 약간의 지금 김정은의 답방 문제라든가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약간 좀 속도전에서 조절은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다 칭찬해.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해 줘야죠. 옹호해 줄 놈 있죠. 누구죠? 유시민이잖아요. 저는 유시민이를 어제도 말을 했지만 유시민이 오용지식인 잘하고 있다니까? 찬성해. 근데 유시민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반열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1% 마이너스 성장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유시민이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똑똑하잖아요. 유시민이가 그럼 경제적으로 이론으로 똑똑하다는 거야. 실무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그래서 제가 경제학 학자들을 장관으로 선임하는 걸 저는 좀 싫어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경제학 교수들을 많이 임용한다고 그 장관으로. 그건 꽝이야. 한 번이라도 실무를 해보거나 한 번이라도 도지사라든가 어떤 그 경제 살림을 해본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부 장관을 그냥 학자를 심어놓은 경향이 커. 유시민이도 말은 잘해. 경제 이론이라든가 경제학 박사들 학자들 이론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유시민이가 말한 게 뭐예요? 방법이 없다. 경제 발전은 말은 할 수 있는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다. 이러면서 문재인 편을 들어주고 어용 지식인 역할을 해줘요. 물론 지지자들한테는 듣기 좋죠. 그 다음에 노가리 까가지고 돈 벌고 있는 유시민한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장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하루 매출에 따라서 자식을 먹이고 학비도 대야 되는 이런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욕부터 튀어나오죠. 유시민. 그럼 백날 이론 근거하고 핑계 대봤다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니까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시민이가 이렇게 문재인을 옹호해 준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없다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해결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이재명을 만나면 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석현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제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제가 어렵다 하면 찾아가는 것이 이제 경제 투어잖아요. 제가 오늘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가장 핵심인 것은 경제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울하고 경기도고, 그리고 많은 본사, 금융기관, 핵심 라인, 연구소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투어를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돌아다녔죠. 어디 돌아다녔습니까? 포항, 구미인가요? 구미하고 포항 가고, 그 다음에 SK 공장 할 때 청주 한번 갔죠. SK 하이닉스 할 때 뭐 그 회장님들 뭐 기 세워준다고 뭐 하이닉스 공장 할 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뭐 김경수 경남지사 뭐 드루킹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에 처했을 때 찾아갔죠. 경제 투어라는 명목으로. 다시 말하자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지방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지방부터 돌 수는 있죠. 그러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이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할 때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인구도 많고 가장 그 기업체가 많은 곳을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를 안 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현이가 등장했잖아요. 홍석현이가 등장하고 이재용이를 풀어줬어. 홍석현이하고 이재용이는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린 방법은 남북 문제하고 경제 문제인데 경제의 대부분은 경기도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치면 이걸 해결해 주면 돼. 그렇다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하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를 매주 만나는 거야. 매주 경제 협력 회의를 하는 것이고 간다는 거야. 근데도 안 해. 물론 이제 그것이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입 문제인지, 개입은 아니죠. 이것은 협력의 문제니까. 모든 공장, 뭐 대기업의 모든 공장 있잖아요. 본사, 연구소 전부 다 서울하고 경기도에 집중돼 있잖아요. 저는 1월 10일 날 재판이 달린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이 지금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예면할 거라고 봐요.